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노인 우울증과 우울증 자가진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은 많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과 겹쳐서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때로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우울증의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극복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왜 우울증이 더 자주 발생할까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의 아픔, 혹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겪는 신체적 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울감이 더욱 깊어지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은 12% 정도만 우울증을 겪는 반면 관절염 중기 환자는 22%, 말기 환자는 무려 68%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뇌과질환이나 뇌졸중, 뇌경색증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등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 저하가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의 죽음, 친척이나 가족과의 갈등, 이혼 등은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병든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 그리고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 또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흔히 병고, 빈고, 고독 이 세 가지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몸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합쳐져 마음의 병을 깊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의 증상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이 질문들은 노인 우울증을 자가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물론 자가진단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온종일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뭔가 모르게 가라앉고 슬프거나 공허한 기분이 지속되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좋아했던 활동들이 더 이상 흥미롭거나 즐겁지 않으신가요?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심지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조차 아무런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거나 반대로 갑자기 늘었나요? 식욕의 변화가 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밤중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주무셔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 문제가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쉽게 초조해지거나 안절부절 못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느려지고 둔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드시나요?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같은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시나요?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식의 생각이 자주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시나요?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은데도 몸의 작은 이상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신가요?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만이 많으신가요?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외출이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셨나요? 스스로가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난 삶이나 현재의 삶에 대해 후회나 허무감을 느끼시나요? 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신가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 의욕이 사라지셨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시면서 만약 여러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이는 현재 당신의 마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진단 테스트는 단순히 현재 자신의 증상 정도를 이해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점검하여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노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약물 치료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은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면 우울 증상을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약물은 삶의 질을 현저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의 지지 및 공감입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내라, 정신 차려라와 같은 비난이나 조언보다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와 같이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과 지지 그리고 인내심으로 환자의 옆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활동 참여 유도와 격려입니다. 환자가 집 안에만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산책, 함께 식사 준비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대화 나누기 등 작은 활동이라도 함께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너무 조급하게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숙면을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짧은 산책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며 가벼운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찾아 긴장을 풀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 읽기, 손주와 통화하기 등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6째,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혼자서 모든 것을 사귀지 마시고 자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상담사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때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해소되고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7째, 우울증과 치매의 구별하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저하나 무기력함 등이 우울증과 치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대개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 반면 치매는 인지 기능 문제로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곳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인 자살예방 한라인 1577-199번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분들, 우울증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나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